쇄골 원위복을집이 잘 붙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정형외과 박준환 원장입니다. 여름이 되고 나서 이제 밖에 야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서 하는 물놀이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넘어지기 쉬운 넘어지는 낙상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생기게 되는 어깨 골절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케이스들 몇 가지가 우리 병원에서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름이 접어들면서 생겼던 이제 그 자전거 낙상사고로 통해서 내원하신 젊은 남자분이신데요. 어깨를 들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고 그리고 어깨 주변에 찰과상이 있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오자마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그 찍어본 엑스레이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환자분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길다란 뼈, 우리가 쇄골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예, 쇄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견갑골이라고 하는 게 삼각형의 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날개뼈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절인데요. 이 관절이 지나지 않은 지난 쇄골 쪽으로 가보다 보면 쇄골에 뭔가 좀 이상한 라인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뼈로 보시게 되시면 자 조금 더 어긋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태냐면 쇄골의 끝자락에 골절이 있는 상태로 보시는데요. 쇄골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골절이 되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부러진 상태에서 한 번 더 찌우면서 아예 파묻혀버리는 골절 형태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그 뼈 사이에 끼어버리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쇄골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가운데가 부러졌는데 실금만 같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안 하고도 지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단순 팔걸이에서 좋아지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쇄골 보조기라고 해가지고 몸통에다가 한 보조기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쇄골의 끝자락은 좀 치료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탱해주는 인대가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쇄골과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뼈가 하나 더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구돌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쇄골과 오구돌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파열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는 이 지점에 인대 파열이 같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같은 힘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저항력이 많이 떨어지는 위치입니다. 팔의 무게로 인해서 팔은 자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게 되는데 그 끝자락만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골절 벌어짐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인 이제 연령들에서는 이제 어떤 보존적 치료를 시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고 또 중간에 한 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결국 잘 안 붙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적절하게 빨리 수술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리 움직여서 회복을 이제 돕고 완치의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영상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장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환자분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길다란 검은색 실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임시적으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K강선이라고 하는 우리 철심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고정을 하고 나서 골절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금속판을 덧대게 되는데요. 금속판을 덧대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다란 금속판이 아니라 지금처럼 기역자로 휘어진 금속판을 쓰게 됩니다. 이 금속판을 그래서 우리가 갈고리 금속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정 장치를 활용을 하고 나사못을 고정을 해서 골절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수술 시간이 한 20분 내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 끝나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술장 밖에서 나와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어봤을 때 아까 전에 보였던 중첩된 골절선은 보이진 않고 이제 완벽하게 골절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고리 금속판을 수술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요. 이제 그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골절 끝자락에 쇄골의 끝자락에 생긴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위아래로 움직임이 심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관절을 넘어서는 뭔가 특수한 고정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금속에 딸려있는 이 갈고리 모양의 난 모양의 금속을 통해서 반대쪽 관절과 이제 연결하는 어떤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관절에 부족한 이제 고정력을 상쇄시키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을 줄여서 골절의 유합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다시 보실 건데요. 이 수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골절은 빨리 유합이 되는데 약간 불편해 하십니다. 이 갈고리 금속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힘을 다 받치기 때문에 금속판 주변의 힘으로 인해서 이 갈고리 금속의 끝쪽에 뼈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밑에 힘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절의 각도가 다 나오지도 않을 수 있고 밤에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뼈가 붙어가기 시작하면 적절한 시기에 금속을 뽑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금속을 바로 뽑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지금 2달 좀 넘어가고 계시는데 뼈가 거의 다 붙어가고 있어서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내시다가 다음 달에 금속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엑스레이에서도 지금 보면 갈고리 금속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에 약간 불편한 뻐근한 통증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도하게 우리가 쓰지 말고 지내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금속을 제거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케이스의 진단명은 쇄골 원위부 골절이라고 하는 진단명입니다. 가슴팍에 있는 쇄골뼈의 끝자락이 부러진 분이시고요.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 수술명은 이제 정복술 및 갈고리 금속판 고정술이라는 걸 썼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쇄골 원위부 골절이 잘 붙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대부분 만족을 하시지만 금속 자체의 특성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금속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같은 것들을 같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수술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